밀폐된 공간 속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수도 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진짜인가? 의심하게 되는 개소리입니다. 이처럼 괜히 모두가 믿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니지만 진짜인가? 생각하게 되는 여러가지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도시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실까요? 첫 번째, 눈 가리고 다리미. 처음은 눈 가리고 다리미입니다. 한 사람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팔에 뜨거운 다리미를 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뜨겁지 않은 차가운 다리미를 가져다 댑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뜨겁지 않으면 그냥 차가운 느낌만 나겠지 뭐. 수다로 너처럼 쫄보면 엄청 호들갑 떨려나? 제가 쫄보라서 호들갑 떨 거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지만 단순히 호들갑만 떨고 끝나면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리미를 대는 순간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진짜 뜨거운 다리미를 가져다 댄 것처럼 화상을 입어버린다고 합니다. 뭐? 왜? 사람에게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뭐? 믿음의 힘? 드디어 현실과 만화를 구별 못하게 된 거야? 이 씹덕아? 아니 씹덕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엄마 손은 약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의외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죠. 바로 플라시보 효과. 이는 실제로 의사가 효과가 없는 가짜약이나 전혀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하면 이것을 하면 괜찮아질 거야. 환자가 이것을 믿고 이 믿음에 따라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사람의 뇌에서 이런 플라시보 효과에 반응하는 부위가 따로 있으며 플라시보 유전자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플라시보 효과는 위의 얘처럼 좋은 효과만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 치료법이 나에게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하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효과로 뜨겁다고 말한 다리미를 눈을 가린 사람에게 가져다가 대면 이 뜨겁다는 말을 진짜로 믿어버려 차가운 다리미에도 화상을 입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오, 사람의 믿음의 힘이란 건 대단하네. 네, 그러니 여러분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해주세요. 수다루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뭐야, 갑자기 훈훈하게 끝내지마 이 씹덕아. 빨리 이야기나 계속해. 네. 두 번째, 교도소 실험. 옛날 교도소 실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실험? 뭘 했던 실험이야? 사람들을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겐 강한 권력을 주고 나머지 한 집단에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 두 집단을 같은 공간에 둡니다. 그럼 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폭주해 버린다고 합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서 서서히 이성조차 박살나버려 상식적으로 해선 안 되는 행동까지 해버립니다. 에이, 그건 다 네 뇌피셜이잖아. 이런 실험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었죠. 1971년 8월 14일부터 1971년 8월 20일까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행한 실험으로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었죠. 24명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사람을 뽑은 후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을 나눴습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나눈 것이죠. 그리고 보다 현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이 실험은 수감자의 체포부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수감자를 체포한 후 몸과 가지고 있는 물품을 확인한 다음 수감자를 경찰차로 연행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역할에 몰입하게 된 사람들, 교도관은 수감자에게 과격한 행동을 행했고 결국 이 실험은 2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실험이 중단될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한 거야? 바로 교도관이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 실험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2018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는데 연구원들이 교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수감자를 괴롭히라 시켰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죠. 그 외에도 이런 연구 결과에 이거 약 파는 거 아니야? 의문을 품은 BBC가 실제로 이와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도관의 역을 맡은 사람들이 수감자에게 쪼는 모습을 보이면서 BBC는 이 실험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다만 제28 보병사단 의무병 살인 사건은 위실험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군대 선임들이 4개월 동안 후임을 괴롭혔고 결국 선임들의 구타로 후임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위실험처럼 외부와의 단절, 권력관계 형성 두 가지 조건이 일치한다면 사람은 아주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었죠. 결국 우리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도 사람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해낸다. 아주 당연한 사실만 증명해낸 게 아닌가 싶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수다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관심 없어? 세 번째, 너는 누구냐? 다음은 너는 누구냐 실험입니다. 이건 게슈탈트 붕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죠. 게슈 뭐? 그게 뭔데 이 씹더가? 게슈탈트 붕괴. 특정 대상에 과하게 몰입할 경우 대상의 정의나 개념 등을 잊어버리거나 이질감이 생기는 현상, 이것을 말합니다. 한 글씨를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그 글씨의 자음 모음이 다 따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글씨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글씨를 오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에휴, 너 만화 보듯 공부를 했어봐. 네. 아무튼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 우리나라 말로는 대략 의미포화입니다. 심리학에서 인지 과정을 연구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무튼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무엇인가 보다도 너는 누구냐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정말 간단하게 거울에 대고 너는 누구냐 계속해서 묻는 실험입니다. 뭐? 그렇게 거울에 대고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기라도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거울에 너는 누구냐 계속 물어보면 점점 머리가 이상해지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미쳐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울에 너는 누구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수다루 너처럼 미친 게 아닐까? 아무튼 이렇게 너는 누구냐 계속 물어보면 거울 속에 비치고 있는 자신이 정말로 나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거울의 자신이 정말로 누군지 모르게 돼서 괜히 무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 누가 한 거야? 바로 나치 독일입니다. 나치 독일의 인체 실험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이 너는 누구냐 실험 결과 피실험자는 한 달 내에 미치기 시작했고 결국은 병원에 가게 되었다 합니다. 자기 암시의 일종이구나. 근데 24시간 한 달 동안 같은 노래만 계속 들려줘도 정신 붕괴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말이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신을 붕괴시킨다니 무서운 실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애매모호하게 알려진 아니겠지만 괜히? 진짜인가? 의심되는 애매한 도시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는 도시전설은 아니지만 과거 TV에서 짱구를 보는 도중에 짱구 아빠가 탈모를 걱정하면서 눈을 떠라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빛으로 톡톡 치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혹시 내 머리도? 라는 생각에 머리를 빛으로 톡톡 쳐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머리에 자극을 주면 더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된 수다르는 괜히 충격에 빠졌지만요. 에휴, 만화와 현실 구별 못하는 십덕. 여러분도 진짜인가? 조금 생각해보면 의심하게 될 정보이지만 너무나 애매해 사람들도 믿고 있어 믿어버린 정보가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르다르 수다르였습니다.